안녕하세요. 간략하게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의료기기 제조회사에서 한 25년 정도 종사를 했고, 그 다양한 규모의, 다양한 아이템의 그 사업 단계별로 그런 과정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창업 기업들의 기업 단계에서부터 양성 과정까지의 과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 아이템의 선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허, 그리고 사업 기획서 작성, 디자인, 경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 아이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이 독창성, 참신성, 매력성, 차별성, 가격 경쟁력, 적시성, 가치 창조, 신뢰성 등 뭔가 기존에 있던 제품에서의 차별성이 있어야 제품에 이제 어떤 그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 네 가지 성공 요인이 있다면 일단 창업 아이템,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창업과 역량, 그리고 창업 준비 상태에 대한 그 네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이 전체적인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사업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 제품에 관련된 제품이 어떤 차별화된 특허 요인이 있고, 또 어떤 실용 신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자인, 그 상표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 전체적인 그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산업 적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으로 좀 볼 부분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기업들이 창업을 할 때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바로 이제 특허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는 일단 우선 임시 출원 단계를 거쳐서 단계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뒤에 그 어떤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아이템이 좀 더 고도화되면 그 고도화되는 단계에서 어, 정규 출원을 하는 그런, 이제 왜냐면 이제 사업화의 구체적인 이제 구성 항목들이 청구 항목들이 정해지니까 그때 이제 청구 출원을 하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개시하는 시점에 좀 분할 특허를 하는 형태로 해서 특허를 좀 더 넓게 좀 가져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양산 시작 단계에서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양산 시작 단계에서, 그리고 상표는 양산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이제 창업할 때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그 우리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여러 특허들이 이미 그 선행 특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연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연연에서 무상 또는 양도 형식으로 해서 이런 특허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특허에다가 이렇게 출연연에서 나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특허를 활용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 창업 아이템의 전체 시장과 유효 시장, 그리고 수익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그 수익 시장에서 가장 내가 먼저 출발할 타겟 시장이 어딘지를 정해서 하는 그 선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계획 단계를 두 단계로 쪼개 보면 그 예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처음 하는 예비 단계에서 초기 도약 단계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선정하셨던 그 모델이나 서비스가 하나 있을 테고요. 그게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또는 모델이 추가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초기나 성장 단계에 그 어떤 사업화하는 과정들이 그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하는 과정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진행하는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사업화 과정을 이해하고, 그 프로세스에 대한 아웃풋을 어떤 것을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우리 제품과 퀄리티 딜리버리, 어떤 그 제품의 결과물에 대한 것들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풋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프로세스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고 양산하는, 그러니까 판매하는 과정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 스케줄이 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개발이 완성돼 있어도 판매하지 못하면 제품이 사업화는 성공할 수가 없고, 또
열심히 팔았는데 그 제품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성공 요인으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은 그 사이에 제품의 인허가, 특히 의료기 같은 경우 인허가, 그리고 제품에 대한 품질, 그리고 어떤 원가라든지 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중간에서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좀 그 계획에 좀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시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런 실행력을 어떤 인원으로 할 거냐, 대표의 역량은 어떻고 그 팀은 어떻게 꾸려져 있고, 또 그걸 둘러싼 우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외부 네트워킹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급 채널은 어떤지, 또 유통 채널은 어떤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필요한 자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본으로 할 건지,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들일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든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투자 유치를 할 건지, 또는 대출을 할 건지, 그런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모든 기업들은 이런 동등한 조건에서 자금은 부족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 자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과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두루 파악하고 그게 실행 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면 나머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보통 사업을 하실 때 그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또 회사를 소개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또 여러 다양한 형태의 목적에 따라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는 과정까지를 모든 최신 업데이트된 최신 풀 버전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풀 버전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투자 유치를 하면 투자 유치에 맞게끔 그 사업계획서를 쓰시고, 또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 사업에 맞게끔, 또는 또 이제 MOU를 하거나 간단한 회사 소개를 하는 경우는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래서 회사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풀 버전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어떤 업무가 진행되면 반드시 그거에 따르는 인력 투입이라든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용들이 중간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관리비, 개발비, 시험비, 우리가 알 수 있는 굵직굵직한 비용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우리가 또 파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사업하는 과정에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한다면 사업의 실행력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만들고자 하는 제품 브랜드와 회사의 브랜드를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를 완성하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 CI는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기업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 방향, 그런 부분들을, 회사의 기업 운영 철학들을 담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BI는 그 CI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I와 BI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좀 분할해서 좀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이거를 CI와 BI를 동일시하게 가다가 나중에 분할하려고 하면 또 다른 비용이라든지 시간과 비용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좀 구분해서 하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뿐만 아니라, 구현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한테, 그리고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모든 분들한테 어떤 차별의 요인으로 보는 분이 디자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고 브랜딩도 해당되고 제품도 해당되고, 그 제품을 표현하는 견적서 또는 홍보 영상, 또는 여러 가지 카탈로그라든지 모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차별할 것인지, 디자인 요소들이 어떤 건지를 좀 구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CI나 BI에 어떻게 그 결을 같이 갈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창업하실 때 로고를 기장을 맡기면 로고를 그냥 무료로 해준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기대치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있으면 되는 형태지만. 근데 나중에 만약에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짜리든 BI를 거기다 CI를 담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우리 회사의 운영 철학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걸 담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다 앞으로 사업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CI나 BI를 구축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개발의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디자인을 시각화하는 과정들이 여러 과정에서 다 모든 게 차별화 요인의 디자인 쪽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브랜드를 구축하는 단계,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디자인 형태,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내가 그거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디자이너를 만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준비됐고 아이템이 준비됐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실행 계획들을 담았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계획된 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이제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사양을 도충하고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하고 그리고 제품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요구사항 CMF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우리는 의료기기니까 의료기 시장에 어떤 등급의 어느 규격이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어떤 동작하는 제품을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만든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에 대한 제품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제품의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의 도출은 우리가 제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원으로 하든 외주를 통해서 하든 우리의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동일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자꾸 도출이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제품이 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원하는 품질이나 원하는 원가라든지 원하는 사양의 제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초기 단계에 어떤 규격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기능과 성능, 뭐 CMF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동작의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앞 단계에서 최대한 많이 구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범위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의료기기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제품의 디바이스가 있고요. 메디컬 디바이스가 있고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련된 데이터를 취급하는 어떤 서버라든지 또는 이런 백엔드 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있다면 그런 제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업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는 과정에서 어떤 거를 먼저 구현할 건지 또 거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역량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먼저 할 건지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에 있는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쪽에 역량을 내부에서 자꾸 하기 위해서 막 시도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 어떤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전략적으로 어떤 이런 사업 범위를 잘 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이나 또 그에 대한 생산 방식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사전에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스펙에서는 개발 스펙에 들어가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기능과 성능 그리고 그 제품의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무엇인지 그리고 또 부품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동작 원리라든지 사용 설명서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고객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취급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느 시장이 우리 의료기기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까지 있는데 그 등급에 어떤 규격을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 진출하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한다면 어떤 국가에 어떤 규격을 적용받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CMF는 컬러 머티리얼 피니싱인데 결국은 색상이나 그리고 재료 그리고 그러한 마감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차별 요소들을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인허가라든지 적용 규격은 시험해서 우리가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거고 실제로 고객이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는지 그러니까는 품질에 대한 요구입니다. 신뢰성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개발 단계에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요구사항 중에 이제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제품의 인증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기기니까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취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문 의료인이거나 의료기사거나 의료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로만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가 믹싱되는 건지 아니면 체형 진단기인지 다양한 이제 의료기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의사가 쓰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쓰는 의료기기인 건지 아니면 이런 뭐 소방서라든지 응급상에 쓰는 건지 그런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누구한테 쓰는 건지 그러니까 의사 또는 어린이 전문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적용되는 규격을 정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에 창업 진행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잘 파악되지 않으면 기존에 이미 진입되어 있는 회사에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박스라든지 또는 사용 설명서
그리고 본체, 그리고 액세서리 또는 기타 정보들이 있겠죠.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품이 유사 제품이 또는 뭐 경쟁사 제품이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정보들을 저기 확보할 수 있다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목적에 쓰는지를 이제 파악이 됐으면 우리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일단 이런 규격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자기기면은 이런 전기 내전압이나 누설료에 관련된 사람 안전에 관련된 전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전자기기니까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목적에 따라서는 들고 다니는 제품도 있고요, 끌고 다니는 제품도 있고요, 또는 뭐 특수 목적에서 뭐 헬기에 실리는 의료 장비도 있고 배에 실리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 맞는 그런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의료기기도 있고요, 또는 설치형 의료기기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기계적 강도들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사람하고 신체에 접촉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유해 물질이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표시사, 주의를 하기 위한 표시사항, 그리고 위험관리, 그리고 생체의 적합성, 그리고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실험,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용 환경에 적합한지 그런 평가들에 대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목적이나 장소에 따라서 뭐 환자 감시 장치가 중환자실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수술실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료 보조용으로 쓰는 건지 그 목적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개별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규격과 개별 규격이 전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개별 규격을 기준 규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그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있겠죠. 그거에 맞는 이제 120개가 넘는 품목군에 대해서 개별 규격들이 존재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개별 규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격들이 합격이 되면 그거는 품목에 대한 허가에 대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품목 허가받은 그대로를 어떻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양산까지 운영하는 사후관리까지 전체 과정을 운영하는 걸 품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개별 품목 허가와 그리고 인증, 의료기기를 만들고 사후관리 유지하는 품질 시스템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제품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품질과 ISO 13485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통 이제 GMP 심사를 보게 되면 제품의 실현 단계를 집중적으로 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기 최초 심사를 보게 되면 이게 4.4항부터 시작을 해서 8항까지 전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뭐 운영에 대한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또는 인적 자원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그 제품 실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제품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이제 구현해서 허가를 받고 이제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품을 우리가 보증하는 범위 내에서 생기는 품질 보증 범위 내에서 나오는 문제는 불만사항으로 갈 거고요. 그걸 알고 제품이 고객이 선택을 했는데 사용 중에 이제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분리해서, 불만사항은 해결을 해야 되는 조치 대상이고 요구사항도 먼저 대응을 하지만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에서 사용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이 시스템에 어떻게 분리해서 집어넣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거를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이 대동소이하지만 각 국가별로 좀 차별화된 의료기기의 그 해외 규격은 약간 그 국가에서 해당되는 무역 장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좀 요구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앞으로의 방향은 대부분적으로 국제 스탠다드로 같이 가지만 국가별로 약간 차별에 대해서 요구되는 요구사항이나 등급에 대한 분류 체계가 약간씩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내가 진출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규격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의료기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제품을 채취할 때 제품에 대한 등급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은 1등급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4등급을 나누는 기본적인 기준은 잠재적인 위해성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인체에 접촉되는 시간, 그리고 인체에 침습되는 정도, 그리고 약품이나 에너지가 환자에 전달되는지 여부,
그리고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돼 있고요. 그런 등급에 따라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하는 프로세스고요. 2등급은 인증받고 허가를 받는데 인증할 때 와서 심사하는 기관이 그 지정 기관에서 와서 하고요. 3등급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 같이 와서 합동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을수록 관리와 감독이 좀 더 까다롭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증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등급에 따라서 하는 절차가 다르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턱을 넘어야지만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된 이제 이런 다양한 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상위 법에서부터 시행령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출처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이제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그런 이제 법적인 요구 사항들을 해당되는 품목 카테고리별로 어떤 기준 규격이라든지 적용되는 법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또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GMP 심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술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는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인허가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식약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의료기관들이 지자체별로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본부처 뭐 이렇게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에서 신제품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것들을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처들이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이런 의료기기 뭐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또는 쪽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자기가 있는 소재지에 맞게끔 잘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사양이 정리됐고 적용되는 규격이 파악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제품에 대한 구현하기 위한 사용설명서를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설명서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이 안전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또 이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공되는 거잖아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제품의 이미지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올바른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의료기 제조 폐일법에 관련된 의료기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담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기업의 제품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진 기업의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하나의 그냥 구성품의 액세서리로 보는 게 아니라 제품의 전체 구성의 일부로 보고 거기에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 실제로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품을 만든 다음에 만든 결과물을 표현하는 방식의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인지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우리는 만든다. 고객은 탄다라는 입장을 약간 미리 준비하는 입장에서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요구사항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요구되어 있는 개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되는 과정에 대한 절차라든지 방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그게 어떤 블랙박스에 갇혀져 있을 텐데요. 그 블랙박스에 갇혀져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마찬가지로 제품 프로세스를 이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한 것들을 우선 정해야 되겠죠.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규제가격이 적용되는 의료기법에 따라서 규제가격이 적용되는 이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지 아니면 체외진단기인지 아니면 체외진단 시약인지 아니면 전기 미사용 기구적으로만 정해있는 건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내용들이 이런 기획 단계에서부터 양산하는 과정까지가 이게 9단계로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이런 진행되는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부분들이 지금 이게 체크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단계를 다 완수해야 완성되는 제품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이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제품 개발 전체 프로세스로 봐도 되고요. 우리 사업화 프로세스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 중에 하나에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또는 뭐 인허가 프로세스 어떤 프로세스를 집어내도 이걸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은 분명히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 아웃풋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고요. 그 아웃풋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 정도의 인풋이 필요한 건지 우리는 이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된 스탠다드에 대한 요구사항이 인풋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프로세스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재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을 해서 프로세스에 그게 리소스가 부족하면 결과물이 아무래도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웃풋을 나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상태를 진단을 해서 그 프로세스에 필요한 리소스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실행력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품의 구현은 할 수 있으나 구현된 것들이 우리가 시장하는 영업을 해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품질의 평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고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가가 나와야 되겠죠. 품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 시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 관리하는 핵심 파트가 인허가에 대한 부분, 품질 평가 그리고 양산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분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쓰는 프로세스인데요. 시장 분석에서부터 아이디어, 그리고 부품을 구성하고 또 시제품을 완성하고 양산하고 그리고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계략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다면 이제 그 안에 실행하는 하나하나의 각각의 업무, 과업에 대한 세부 프로세스를 좀 파악을 하고 그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알고 있는 단계는 아이디어, 기획, 설계, 시제품 평가, 양산의 단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인 실행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면 실행력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반드시 아까 사업 우리 과업 범위를 정했어요. 뭐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백엔드 단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또 서버 단이나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리소스도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만들어졌고 계획에 대한 리소스가 파악이 됐고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도 파악이 됐다면 그럼 그 제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만들 건지 외부를 활용할 건지 그런 어떤 제품을 확보하는 전략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에 대한 제품을 외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외주를 줘서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내부와 외부를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한 거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 제품을 만들어 나갈 건지 실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직접 개발과 외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완성된 제품을 사는 방법도 있겠죠.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템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라든지 또는 그 제품을 사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제품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건지 여기에 얘기하는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제품의 확보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됐고 성공이 있고 어떤 자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통째로 M&A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반드시 이 아이템을 하는데 반드시 그걸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보다는 우리의 놓여져 있는 아이템, 보유 역량, 그리고 사업화 단계, 그리고 사업 방향을 고려해서 어떻게 우리 제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 여러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사업계획서 작성하거나 경쟁사 분석할 때 다양한 구성에서 비교를 합니다. 뭐 지금 A 카테고리에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면 이제 B, C, D 이렇게 더 다양한 업체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의 핵심 역량이나 부가가치 창출되는 요소, 차별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텐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그냥 마케팅적인 스펙에서의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품에 대한 이제 그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뭐 제품을 확보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 그 요구사항 정리하는 거랑 비슷한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개략적으로 그냥 마케팅 스펙으로 비교되는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품의 확보 전략을 하는데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실행하는 사업화하는 프로세스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과 양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파악을 했다면 그 프로세스를 실제로 이제 계획에다 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담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나 보유 역량도 다르고 그리고 사업화 단계도 다를 때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가야 될 사업 방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맞는 맞춤형 개발 양산 계획이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외부 설계를 통해서 할 건지 그리고 개발 방식을 직접 할 건지 외주로 할 건지 생산 방식도 우리가 직접 할 건지 외부로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계획 양산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에 대한 것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프로세스랑 비슷한데요. 우리가 하는 이제 그 어떤 생산 활동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뭐 마케팅하는 게 다 생산 활동의 일환이겠죠. 그런 내부에서 하는 어떤 변화하는 과정의 활동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요. 그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받아다가 우리 내부에서 시스템을 돌려서 외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이 생산에 그 산출되는 이 부가가치 활동이 1 이상은 돼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사업하는 실행하는 과정들을 쭉 가시면서 이게 1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가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시면서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시스템에다 줬는데 뭐 우리가 100을 투입했는데 100을 하면 하나도 남질 않잖아요. 적어도 1 이상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생산 활동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고려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개발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우리는 이제 의료기 같은 경우는 특수성상 처음 진입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인허가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렇게 양산 뭐 물론 아이템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이제 소모품이거나 그러면 좀 더 이제 생산량이나 그런 것들이 다를 텐데 그래서 아이템의 특수성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경쟁 우위는 납기가 빠르고 원가가 낮고 그리고 품질 높고 성능이 우수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혁신성이 있으면 좋잖아요. 경쟁 우위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생산할 것인지 그런 생산량이나 뭐 그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생산 방식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개발 방식과 생산 방식을 가질 건지 그러니까 약간 생산 전략적인 측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산은 약간 개발 프로세스도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그 개발과 양산 과정의 계획에는 이런 창업 아이템 그리고 인적 자원 그리고 창업과 역량 준비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야 실행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획서에다가 이제 그 계획서에 반영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계획은 변경을 전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계획대로 한 번에 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여기 지금 표에 1, 2, 3부터 9번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거잖아요. 물론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서 하는데 변경된 계획은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단계별로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전에 그 규제각에서 얘기는 9단계가 있다면 9단계를 아래로 쭉 풀고 그 풀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고 그걸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결국 그 결과물은 개발 입장에서는 기술 문서가 되고요. 그 기술 문서를 활용해서 생산 입장에서 생산 자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모든 자료들은 회사의 어떤 노하우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실행을 하면 그 실행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5번에 주관 부서가 있는데 주관 부서는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군지 1인 기업이든 100인 기업이든 일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외주를 쳐면 외주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럼 그 담당하는 사람이 외주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야 될 건지 그리고 그 외주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죠.
A라는 일을 만약에 기구 설계라는 걸 하기 위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 업체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요. A 업체는 뭐 한 500만 원 하고 B 업체는 1000만 원 하고 C 업체는 3천만 원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 비교 견적을 통해서 그 견적 속에 세부 프로세스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연력이 없어서 A, B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량이 되고 뭐 규모가 커지고 하면 이제 C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C의 내부 그 프로세스를 내재화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교 견적이 되면 비교 견적을 통해서 안에 있는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역이 붙이니까 못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나 자원이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이 계획에다 또 다음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이 이제 우리 내부에 이제 이런 역량들이 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간 부서를 정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기간은 절대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만약에 한 사람이 1인 기업이에요. 그럼 혼자서 뭔가 일을 다 한다 그러면 뭔가 하나가 끝나야 다음 일을 하지만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이제 팀이 꾸려지면은 어떤 일은 인풋을 넣어줘야지만 그 사람의 아웃풋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진행되는 일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일이 오기 전에 미리 선행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9번의 계획에다가 담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견적을 하면 이 기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 기간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자원 리소스가 이제 기간에 대한 리소스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투입해야 되는 이제 요소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견적을 받거나 우리 내부에서 할 때 그 일의 절대량에 대한 것들을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서 기록을 하고 그거를 어느 기간에 풀어서 일을 진행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진행되는지를 이제 활용하면 약간 지금 하고 있는 과업을 계획에다 잘 담고 이게 체크하는 것만으로 해도 일단 기존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그러니까는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갖고 있는 이런 그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계획서에 담는 거. 요새는 뭐 최근에는 이런 협업 툴이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저, 어,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그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자원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운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계획에다 담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아이템이나 기업 규모, 보유 역량, 그리고 미래 방향 등을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는 개발을 우리가 뭐 기획은 우리가 이제 창업 기업이니까 기획은 우리가 하고 뭐 소프트웨어의 핵심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우리가 직접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기구 설계를 못 하거나 또는 회로 설계를 잘 못하거나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그러면 외부로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다 연구소 우리가 직접 모든 걸 다 운영할 거야 아니면 이번 협력업체를 통해서 할 거야 라는 걸 결정한 다음에 그럼 가는 과정에 어떤 우리 개발 방식을 취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 우리 사업 본질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고려를 해서 외주를 쳐서 만들더라도 그 외주가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면 내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거에 소스를 받아야 되고 소스를 직접 개발을 못한다 하더라도 소스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우리 사업할 때 어떤 개발 방식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때 어떻게 팀빌딩을 하고 우리 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여기다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 이후에 그러니까 개발 이후에 그럼 우리 생산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생산도 우리가 전자의료기기다 그러면 뭐 SMT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 설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접 못 하잖아요. 대부분 다 외주를 하는데 반드시 이 제품의 품질 특성이나 저기로 봤을 때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제품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은 이런 방식인데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야 라는 걸 정한 다음에 그런 과정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는 게 합리적인지를 결정하는 그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해서 이제 계획대로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제품 개발을 했어요.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또 외주를 통해서 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이 양산품으로 가기 전까지 어떤 뭐 모듈로 만들든지 아니면
제품을 만들든지 시작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모급 제품을 만들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으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왔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보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하드웨어 제품이라고 하면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 3D 프린터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활용하는 결과물에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그리고 이런 시제품 제작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요새는 이제 다양한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도 있고요. 제작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상상력이 있는 거를 어떻게 그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현물로 있으면 아이디어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이런 아이디에이션 된 거, 아이디어가 된 거를 형상으로 나타내주는 것들을 이제 3D 프린터 많이 하는데, 그 3D 프린터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필라멘트로 해서 노즐 방식으로 해서 녹여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액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분말 가루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그 3D 프린트 특성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제품이나 시제품이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데 굉장히 소량 생산이에요. 아니면 시작품이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작은 수량으로 처음에 접근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초기에 들어가는 금형이나 그런 비용들을 들이지 않고 실제 금형과 유사한 성능이 나올 수 있는 이 3D 프린트 방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요새는 양산 대응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이제 아이템의 특성, 부가가치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린트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는 정도하고 특장점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3D 프린터를 어떤 단계에 활용하느냐, 이게 디자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3D 모델링을 하거나 스케치를 하거나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그림보다는 약간 영상보다는 현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뽑아 가지고 약간 이제 바깥에다가 CMF를 후가공을 해서 입힌 다음에 이런 디자인 시안이나 모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아웃풋이 시안과 모급도 있지만 그 안에 실제로 있는 소스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 단계를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획득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있고, 3D 프린터는 기구 단계에서는 실제로 형상이나 조립하는 방법이나 순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생산성의 구조라든지 방향 같은 거를 좀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이런 구조를 잘 잡아야 원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생산성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형상과 조립성 검토를 해볼 수 있고요. 회로 단계에서는 요새는 회로도 회로 동작하는 회로는 이제 PCB 아트웍하고 뭐 꾸며야 되지만 그거 하기 전에 어떤 위치를 잡거나 뭐 조립 구조라든지 형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3D 프린터 아트웍을 한 다음에 그 회로도 한 다음에 부품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3D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게 3D 프린터로 해서 실제 조립 도면 같은 걸 해보고 구조 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 확인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3D 프린터 활용되는 부분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킹 목업 단계에서는 실제로 워킹 목업이면은 동작하는 단계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허가 신뢰성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어렵겠지만 실제로 고객이 사용하는 사용성이라든지 또 시연하는 거라든지 그런 목적은 충분히 하고 또 전시회를 내보낸다든지 그런 데 할 수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양산 제품 자체를 이걸로도 해볼 수 있어요. 초기 단계에는. 그래서 이런 워킹목 단계에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단계에서 3D 프린터를 그 해당되는 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이게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많습니다. 학교에도 있고요. 또는 지자체에도 있고 도서관이나 있는데 이런 전문 랩도 있고요. 그냥 일반 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역에 있는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아이디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는 또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직접 구매를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3D 프린터도 구현하고자 하는 단계에 따라서 금액대가 막 다르게 하니까 내가 있는 소재지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있고 거기에 설비하는 설비가 어떤 등급이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급한 경우 혹시 생산에서 문제가 생겨서 특수 부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그를 개발하거나 그런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개발할 때 이제 이런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고려할 사항들은 시제품에서 얻는 과정들은 다 우리가 양산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의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제품 제작할 때 얻어진 데이터, 결국은 기술 자료죠. 기술 자료 쓸 수 있는 소스 자료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디자인했는데 디자인된 결과 모것만 확인했다. 그러면 그 소스가 없으면 디자인을 기구 설계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각각 단계별로 갖고 있는 결과물에서 필요한 소스까지를 관리를 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걸 관리를 해야 다음에 진행할 때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그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어야 또 반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요. 만약에 하는 업체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들어간다. 그래서 각각 그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별로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될 자료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그 중요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기구 설계, 회로 설계 이게 각각 좀 하나씩 나눠져 있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 협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디자인이 된 부분들은 디자인을 실제로 양산으로 끌 수 없는 구조면 이 디자인은 완성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디자인과 기구 설계, 또 기구 설계 한 다음에 회로 설계하면 거기서 또 커뮤니케이션해서 그 해당되는 땅 따먹기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레이아웃을 잡을 때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우리 회사의 핵심적인 게 어디냐. 그래서 디자인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디자인이 전체적인 걸 주도를 해서 결과물을 얻어내야 될 거고요. 디자인이 주는 가치가 좀 적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회로 설계일지 기구 설계 어디에 특성이 있는 건지에 따라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외주 치면 뭐 그냥 하드웨어 제어하는 쪽이다 그러면 펌웨어 같은 경우도 펌웨어도 보통 이제 그 동작되는 보드를 받았어요. 그럼 보드 안에 들어가는 이제 펌웨어라는 게 있는데 펌웨어를 컴파일링해서 다운로드하는 파일만 받으면 이 제품은 우리 제품이 아니에요. 거기 관련된 소스를 하고 그 소스의 그 툴이 어떤 건지까지 파악해서 소스까지를 확보해야 나중에 사후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업체하고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 무엇을 요구하고 무슨 결과물을 받을 건지, 그리고 그걸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알고서 진행하면 되겠죠. 니는 이건 다 너희들 제품이고 나는 그 결과물만을 취할 거야. 근데 보통 우리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운영하고 그 사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되겠죠. 이런 이제 그 과정에서 얻는 결과물들을 잘 축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은 연구 단계에서 확보된 내용들은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자료로 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OM, 회로도 뭐 소스 파일 도면들은 연구 단계에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양산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검사 기준도 들어가야 되고요, 방법도 들어가야 되고 순서나 그런 것들은 이제 생산에서 정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연구소에서는 소스만 있으면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양산 자료화 된 자료도 이렇게 그렇게 가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다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여기는 용어도 이해하시면 좋고요. 용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해보면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한 주인이 될 준비가 됐는지, 또는 안 됐다면 주인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시제품 만들었어요. 그리고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만들어진 사용 설명서도 이제 이쁘게 디자인해야 되고요. 편집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용어도 맞는지 또는 그거에 대한 이제 표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요. 카탈로그, 그리고 구성품. 그래서 제품, 사용 설명서, 카탈로그가 일치돼야 되겠죠. 왜냐면 뭐 규격서 같은 경우는, 사용 설명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사용 설명서와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전달되는 문서잖아요. 제품하고 같이. 두 개가 표현된 게 다르면 제품이 다른 거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치되는지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체를 개발하는데 많이 역량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이 완성되는 거는 그걸 담는 포장 박스라든지 또는 그걸 구성하는 액세서리,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표시사항들까지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제품 완성 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왜냐면 제품을 완성하고 됐어라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데모라든지 시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계약하려고 이제 하고 물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준비 안 돼 있으면 또 그걸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의료기 같은 경우 표시 방법에 대한 것들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런 표시사항에 대한 것도 이제 규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잘 만들었고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구현을 한 거죠. 개발 단계에서는 잘 구현을 했고,
그리고 잘 판매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생산활동인데, 생산활동에는 정해진 거를 꾸준하게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니까 전체를 외주를 해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분명히 뭔가를 핵심 역량을 한 가지는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요새는 그런 비교 견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뭐 모든 거를 다 맞춤형으로 해주진 않겠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부가가치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시간의 문제고 역량이 좀 붙이다 그러면 외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잘 활용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에서 양산 단계까지 진입하는 게 하나의 영역이라면, 양산 단계에서 그걸 유지하는 것도 또 다른 기술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던 길을 와서 잘 구현했다면 구현된 거를 잘 실행해서 잘 만들어내는 거, 유지 관리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의 영역이라고. 오늘은 제가 기획 단계 양산까지 진입하는 단계까지를 저기를 한다면 뒤에 또 다른 영역이 있다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만든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기술 문서에서 관리할 건지에 대한 요소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이런 이제 PM 육성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특히나 이제 어떤 전문 분석이라든지 생체라든지 뭐 역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분석하는 그런 분석에 대한 지원 사업도 좀 있고요.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분을 하는 시제품 제작 사업도 있고요. 또는 우리 제품의 전체적인 역량 CMF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지원 사업들, 디자인 지원회사 하는 지원 사업, 또는 전자부품에 대한 SM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0대 정도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자료가 준비됐다면 이런 SMT를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 잘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설계 고도화하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에서 또 그렇게 창업팀들을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기존의 기업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들이 같이 팀이 빌딩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수 인력들을 뽑지 못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성장이 되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좀 완성하고 하려면 이게 외부 전문가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기술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다양한 지원 기관에서 해주는 그런 지원 전문가 프로그램들 활용해서 부분적인 해소를 해가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해코톤이라든지 또 MVP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잘 찾아보시면 이런 지원 기관에서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데, 의료기기 쪽에 관련된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된 이런 행정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사업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안에 전문 인력들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이거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전문가 풀을 잘 활용하셔서 그 순간순간에 있는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양산 단계 진입하기 전 단계까지 갔어요. 그럼 양산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전자의료기기라고 하면 이제 사출에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뭐 개발자, 사람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개발 비용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개발 중에 결과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자산으로 해당되는 금형 중에서 이제 살출물. 그러니까 살출물을 만들면 그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금형이라는 걸 하는데, 그 금형을 만드는 틀 자체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기서 오늘 그걸 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걸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산을 단계 가니까 기술 자료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요. BOM, 그리고 뭐 제품 평가에 대한 거, 기준, 사용 설명서, 그리고 양산 운영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이제 우리가 잘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출 금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좀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형의 종류들이 우리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뭐 반드시 뭐 플라스틱을 만드는 금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철을 찍는 금형도 있고요. 뭐 판금 금형도 있고, 또는 실리콘을 만드는 금형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금형비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원료에 따라서도 금형 방식도 다르니까 이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 붕어빵 찍듯이 어떤 틀에다 놓고 뭘 넣어서 반복적으로 찍어낸다, 균일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제품에 그 레진을 집어넣어서 압출로 밀어넣어서 어떤 틀에다 집어넣어서 원하는 모양의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낸다. 그게 이제 방식인데, 그게 이게 옆으로 찍는 방식도 있고 위로 찍는 방식도 있고 굉장히 뭐 큰 제품도 있고 작은 제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뭐 수지, ABS냐 뭐 PC ABS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금형의 종류도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생산이 연간 또는 내가 사업하는 전 주기 동안에 전체 공급하려고 하는 생산 수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금형 방식이나 코어 재질이나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다 최고 비싼 거, 그냥 오래 걸리는 거, 뭐 그런 걸로 할 텐데, 뭐 여기서 전체 사업 기간 동안에 전주기 동안 1000개만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1년에 10개씩 또는 20개씩 만드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생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뭐 시제품 제작하거나 뭐 3D 프린터 처음에 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막 만들어 볼 텐데, 양산 단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전체적인 뭐 사업 기간이나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의료기 같은 경우는 뭐 특수한 건 아니면 50만 개 이상 찍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좀 중견기업 한 월 그래도 연간 250억이나 500억 정도 하는 기업들 봐도 연간 만들어나는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전자 의료기기의 어떤 중급 정도다 그러면 뭐 연간 2만 대 정도 수준 언더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만 대 미만이잖아요. 근데 50만 개 이상의 특수 강제로 그걸 만들어 놓으면 뭐 좋긴 하겠지만 목적에는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 방향이나 목표,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금 사정이나, 그래서 초기에는 좀 비싸더라도 먼저 진출한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돌고 되면은 이제 다음 단계 금융으로 간다든지,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이런 정보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가 사출하는 방식도 잘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에 대한 니즈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뭐 주름이 없어야 되고 뭐 색깔에 저기가 균일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어 과정을 관리할 수 없다면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준을 갖다가 내가 이제 뭐 사출이라는 건 전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전문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를 결과를 요구하고 받아요. 원인 분석해서 줘요. 근데 잘 몰라요. 업체에서 만약에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거짓으로 대응했다 그러면 그건 제품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런 불량이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럼 원인을 어떻게 다루고 그거에 대한 걸 했는지. 그럼 그게 원인이 잘 돼 있다면 재발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이제 여기 하나의 사례만 돼 있지만 그런 다양한 사례에서 이런 그 제조 기업들은 그 과정을 잘 축적을 해서 관리하는 게 하나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가 나왔으면 검사라는 걸 해야 되겠죠. 만들어졌는데 결과만 보고 하나만 보고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거는 하나는 오케이 될 수 있어도 이게 100개, 200개, 1000개를 균일하게 하는 데서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금형이 나오면 금형에 대한 이런 검사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 인력이 부족하고 하면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전문가하고 같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는 이제 개발자, 처음에 이걸 참여했던 개발자한테 이런 이제 정보들을 좀 받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이제 그 금형은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면서 자산 가치가 제일 큰데 한 번도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갖고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만들면 그게 이제 사출업체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사출과 금형을 같이 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도급 과정이 계약이 필요하고요. 또 금형이 만들어지면 그 자산이 우리 거니까 반드시 그거에 대한 계약서, 우리 거를 대신하려고 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뺄 수 있는 구조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형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금형에 보관하고 있는 그 확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줘야 되고요. 이제 혹시라도 우리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하고 이제 금형업체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대기업의 1차 벤더 그런 금형업체하고 초기에는 거래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거기는 다 금형 이력 관리하고 뭐 수정하면 다 하는데, 아마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스타트업이나 조그만 기업들은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금형 이력에 대한 것들은 적어도 계략적으로라도 히스토리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뭐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이거 다음 단계 또 레벨 관리할 수 있는 뭐 양식이나 뭐 프로세스는 또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금형을 하게 되면
금형에 대한 계약서, 그리고 금형을 완성된 다음엔 그거에 대해 대차 계약하고 또 금형 보관증에 대한 것도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히 이게 제품이 우리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유튜브 유 선생님이라고 많이 하죠. 내가 혹시 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말하는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다면 몇 가지 키워드를 찾아서 하면은 그 각 분야별로 이거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활용하는데 저도 이거 그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기업에서 제한 자료를 일부 가져와서 이게 좀 그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9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능력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각연적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의 마인드, 또 뭐 미팅 주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 제목만 소제목만 올려놨는데 그 앞에 된 링크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면 잘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런 단계에 있다면 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자료를 이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래서 뭐 기술 자료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는 자료를 말한대요. 그래서 이 기술 자료는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기획 단계부터 유지하고 사후 관리하는 모든 과정이 기업의 기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개발하고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하니까 이런 개발 자료, 생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마케팅은 마케팅 자료로서 고객 정보가 있으니까 중요하고요. 또는 회계는 돈에 대한 흐름이니까 중요하고, 인사는 사람에 대한 정보 다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개발 자료와 생산의 자료에 대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GMP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품목허가 받을 때 기술 자료 요구 사항들은 이런 1번부터 17번 항목까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시험 결과물까지 해서 품목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게 된다면 이제 GMP 다음 단계에 GMP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뭐 기술 자료, 제품 표준서가 만들어지면 그걸 해서 양산에 필요한 자료로 다시 가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못한다면 기술 문서에 달아야 될 것들을 업체에서 만들고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으로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생성된 걸 우리가 리뷰할 수 있고 요구사항을 할 수 있다면 만들어진 걸 갖고 우리 승인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에 최종 사인이 내 사인이 들어가고 우리 기업의 사인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우리가 간다라는 형태로 이게 만들어지면은 그 형식을 갖춘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승인하는 형태로 취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OM은 또 다른 영역인데 뭐 BOM 관리가 중요하다 정도만 여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OM에 대한 정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있는데요. 제품에 대한 만드는 구조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뭐 의료기기니까 어떤 전자 의료기기다라고 하면 의료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고 그 부품에 대한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살 수 있고 누구한테 살 수 있고 몇 개씩 사고 얼마큼의 그 정보가 다 그 하나의 기밀에 해당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BOM을 잘 관리하면 사실은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거 갖고 생산 방식이나 뭐 검사 방식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혹시 제품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BOM에 대한 그 약간 점검을 좀 해보면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OM에 있는 정보 이게 보시기만 해도 알겠지만 우리 제품은 전체적인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게 뭐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지 외부에다가 작업을 줘서 만드는 건지 그리고 얘 이름은 뭔지 파트네임, 단위, 수량, 단가 그리고 판매처, 뭐 납기, 최소 주문 수량, 제조사 그러니까 이게 또 주문 수량이나 그런 것도 우리 갖고 있는 구매 파워에 따라서 수량이 달라질 거잖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한 개씩 살 수 없잖아요. 한 개씩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 대량으로 사거나.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잘 만들어 나가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뭐 이게 다 정의가 돼 있으면 이제 원가가 나오죠. 만드는 과정의 정보도 들어가면 제조원가가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 가격 정책을 정하거나 AS 품목에 대한 품목을 정하거나 생산 방식 정할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잘 활용하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그냥 회로도에서 만든 파트리스트나 기구에서 만든 파트리스트 갖고만 있다라고 하면 그건 BOM이 아니라 그냥 파트리스트인데 이게 BOM으로 해서 이게 완성을 해보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평가 및 방법, 우리가 인허가, 여태까지 인허가, 그리고 뭐 인허가죠. 그러니까는 품목 허가랑 품질 시스템에 대한 것만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제품이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품질을 확보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또는 이동하는 과정, 사용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왜 평가했냐? 우리가 아까 봤죠. 어떤 게 고객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뭐 시험하는 것도 있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누구한테 쓰느냐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품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결과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특히나 전자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게 누설 전류라든지 절연 저항이라든지 뭐 노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파 관련된 게 기본적으로 파워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원을 직접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교육 받은 걸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은 선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품 단계에서 부품이 문제가 없어야 조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부품이 품질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제품이 확보되는 방식이니까 이런 부품 단위에서 특히 파워는 이런 실험들을 한다. 그리고 완성품에서도 이 제품 테스트를 하니까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요구사항에 정리했던 거, 기능, 성능, 소재, 부품, 그리고 사용 설명, 적용 규격, CMF, 신뢰성, 양산 생산성 평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시험 평가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 사항에 정의된 거. 그래서 우리가 만들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경우.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 제품이 우리가 만든 제품이 고객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왜냐면 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우리 같이 사계절 있으면 온도에 높고 낮음이 명확하게 또 드러나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유저빌리티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시제품 만든 다음에 거의 싸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만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과정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어떤 환경에서 쓸 건지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시험을 미리 해보거나 못하더라도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가게 되면요 나중에 물건을 많이 내보내고 나서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대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평가, 과정 평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 평가를 구분해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항온항습에 대한 거, 뭐 낙하되는 거,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이런 기준들이 이제 그 고객한테 약속할 수 있는 품질이 어떤 건지 정하고 이런 기준이 사실은 그 개발 설계 인풋으로 들어가 줘야 개발자가 그걸 이해하고 만들어야 나중에 이걸 갖고 시험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험하는 내용을 나중에 이제 평가하지만 이 평가하는 게 앞단계에 제시 않고 만든 다음에 하게 되면 그게 다 제품을 다시 설계하거나 다시 뭔가 변경해야 되는 요인들이 되니까 뭐 가급적이면 앞단계에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근데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목적에 쓰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들도 비싼데 이렇게 그 공용 그 장비 지원 센터가 있어요. 무료로 쓰게 하거나 싸게 빌려주거나 아니면 가서 싸게 활용하거나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그런 의료기기 다양한 의료기기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험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졌으면 이제 검사 기준이나 방법들을 해야 되겠죠. 뭐 제품을 하는 눈에 드러나는 외관에 대한 거, 기능, 성능 각각 개별 규격에 따라서 그 제품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도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들어지면 검토할 때 그냥 연구소가 동작 원리만 쓰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건 고객이 보는 거니까 약간 영업사원 입장에서 또 규격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그걸 봐가지고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뭐 양산해서 만들어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제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외줄 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사용 설명서는 고객한테 우리가 제공되는 우리가 약속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완성하는 과정들을 뭐 카탈로그라든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 운영에는 이런 품질에 대한 거 그리고 생산 프로세스 구매 그러니까 하나의 또 다른 기술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을 구현하는 단계, 인허가 뭐 이렇게 포함해서 규제 산업을 다루는 분야가 있다면 그렇게 정리돼서 잘 만든 제품을 어떻게 꾸준히 잘 만들 거냐. 왜냐면 그 부품 하나나 저기도 다 하나의 완성품들이 들어와서 또 조합하는 과정을 통하잖아요. 거기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설비도 들어가고 방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들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걸 고려해서 우리가 그걸 내재화할 건지
아니면 외부 활용들을 할 건지, 또는 직접 못 하더라도 어떤 걸 관리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양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AS 같은 경우도 제품을 우리가 지금 뭐 한 개, 두 개 내보내는데 무슨 AS 정책이야. 근데 약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경쟁사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되는지 우리가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안 하더라도 나온 이제 결과물 갖고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모든 거를 뭐 기업 경쟁사가 동일하기 위해서 갖추지 않은 품질을 그냥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배터리면 배터리에 맞는, 그러니까 전체 제품 구성하는 거에 개별 특성에, 소모품인데 소모품에 맞는 보증 기간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처음 제시한 약속을 또 지켜야 되니까 또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약간 보증 기간이라든지 품목별 보증 내용들,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ISO 13485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고객의 소리가 VOC라고 해서 고객의 소리가 있는데, 고객의 소리를 내부에서 전달할 때는 분리를 하라. 그게 컴플레인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약속된 걸 알고 샀는데 어떤 제품 게시물 성능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인지, 그러면 두 가지를 분리하면 이거는 우리가 내부 역량에서 그거를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컴플레인 같은 경우 우리가 지킨 제시한 약속이니까 지키는 방법에 대한 조치가 좀 이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의료기기 전주기 사업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 기획 단계에서부터 양산 과정까지, 그리고 양산 이후에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의료기 전주기 사업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하는 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과정의 비용이 절감되고, 또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경험했던 과정들이 잘 축적이 돼서, 그 축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사업 아이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또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가속화, 지속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